네, 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지난 주말 제가 있는 실리콘밸리 생태계에 정말 그 대혼란을 가져다 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SVB가 파산을 하게 된 것인데요. 네, 이게 사실, 구제 노력을 밝힌 뒤 36시간 만에 이제 파산 처분이 내려지고 영업 정지가 되면서,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사실 충격을 크게 줬어요. 40년 동안 이제 실리콘밸리 생태계에서 펀딩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면서 실리콘밸리 생태계를 키웠다고 할 만한 은행이 이제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전체 예금 자산의 80%가 넘는 200조 원 가량이 이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면서 다른 스타트업에도 연쇄적으로 좀 도산 우려가 벌어지고 있던 차에, 사실 지난 주말이죠. 12일인 현지 시간에 이제 미 재무부에서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급한 불은 끄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여기를 잘 몰라서, 여기 이제 한국에 있다가 진출하신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잘 몰라서,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계좌를 열지 않았다, 그래서 큰 피해가 없었다 이럴 정도로,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는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지만 한국에선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제 갑작스럽게 애도를 표하게 되면서 사실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급격하게 좀 무너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게 여파가 어떻게 될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뱅크는 1983년에 설립됐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실리콘밸리 지역 내에 기업 고객,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예적금을 받아서 유망 벤처 기업에게 이제 기술 투자를 한다거나 제출을 해주는 구조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신과 수신 업무는 당연하고, 기업 고객이 많다 보니까 이제 법인 결제, 외환 업무, 종합 자금 관리 업무를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그 창업자분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께 여쭤보니까 어떤 구조냐면, 스타트업에게 일단 대출을 해주고 나면 자산을 담보로 맡기는 일반 대출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와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성격이 달라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허나 영업권, 앞으로의 그런 현금 흐름 전망 같은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체계가 잘 돼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특허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의 재정 상황을 쉽게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주거래 은행을 이곳으로 하게 해서 예금, 출금 같은 것들을 하게 하고, 또 법인카드도 여기 이 계좌를 바탕으로 발급이 받고, 뭐 지급결제 같은 각종 업무들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본 뉴스들이 당장 15일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났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을 자산에 맡겨놨기 때문에 당장 유동할 수 있는 그런 현금이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출을 이제 받은 곳들은 이곳을 주거래 은행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스타트업들은 사실 은행 여러 곳에 아직까지 뭐 분산을 해주는 구도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기가 주거래 은행인 곳들이 많아서 정말 혼비백산했던 사태였는데요. 그래도 이제 대출 약관 중에 이제 그 워런트라고 해서 일정 수수료를 스타트업의 지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대체하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대출 구조에서 알다시피 스타트업의 편의성을 강하게 반영했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 캐피털의 성장 과정에서 이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드 투자를 먼저 받고 났을 때 이 후속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받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 일대의 VC나 사모펀드에도 지분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곳을 통해서 또 스타트업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성장을 하면 IPO, 그 기업 공개나 M&A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이제 다시 SVB 그룹에 또 증권가, 캐피털 이런 자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또 투자은행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어서 여기에 자문을 맡기기도 하고 중개를 부탁하기도 하면서 이제 스타트업들을 키우고, 또 스타트업들이 성장했을 때 동반 성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설립 이후 뭐 3만여 개 이상의 고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벤처 기업에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제가 근데 며칠 동안 이 실리콘밸리 뱅크를 찾아가 봤는데요. 지금 이 모습은 이제 13일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이 팔로알토 해노버 스트리트 애비뉴가 있는데 이쪽 지점에서 이제 직원이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주면서 직접 나와서 예금을 인출하라는 고객들이 많으셨어요. 대부분 기업 고객들이셨고요. 네, 여기는 또 굉장히 세콰이어 캐피털이 있고 다수의 이제 좀 굴지의 뭐 안드레센 호로이츠라든지 굉장히 굴지의 VC들이 많은 샌드로드에 있는 지점인데요. SV 지점에도 여기에도 고객들이 이제 몰려와서 예금 인출을 하는데 직접 대기 순번을 이제 이 나이 지긋한 직원분께서 나와서 부르면 이제 가서 또 처리를 하고 이렇게 좀 마지막까지 좀 평온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은 사실 실리콘밸리 뱅크는 정말 이 로컬에서는 1위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은행에서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좀 이곳 기업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윤을 내는 민간 금융기관이기도 하지만 이 스타트업들은 다들 뭐 스타트업이나 VC나 SVB에 대한 좋은 기억 한두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사실 이 SVB에 대는 8,500여 명의 직원들이 이제 일부는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지만 일부는 이제 남아서 FDCI 소관 밑에서 이제 업무를 마지막까지 처리하면서 은행에 닿는 업무를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45일 동안 이분들이 이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고객들이 이 직원분들한테 뭐 이렇게 상황이 조금 지금 다급해도 막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정말 없었고, 이 직원분들도 이제 마지막까지, 당신들의 예금 자산 안전하게 보호될 거고, 시간이 걸려도 처리를 해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이 고객들이 끝까지 뭐, 정말 긴 주말을 보냈겠다. 고맙다. 행운을 빈다. 굿럭. 이렇게 하는 그런 풍경이 좀 연출됐는데, 저도 그게 이제 좀 취재하면서 가장 마음에 많이 남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SVB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은행이 아니다. 이런 분들을 좀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뭐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테크 섹터의 한 50%가량을 이제 SVB가 고객으로 삼고 있고요. 그 벤처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이제 지분 투자, 벤처 대출 등 이제 직간접적으로 다 SVB에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반 성장 구조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도 실리콘밸리 뱅크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하는 곳이냐 좀 닮은 그런 금융기관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년 사실 답사를 오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2001년 말만 해도 이곳의 그 총 자산 규모가 한 40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벤처센터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뭐 90년대 후반 창업한 구글, 뭐 2004년에 창업한 페이스북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성장하고 이어서 또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VC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자산 총계도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2021년 말에는 그 규모가 2,115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은행 소유를 하고 있는 그룹 중에서는 전체 규모의 13번째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년간 5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서 자신들이 또 펀딩을 받아서 예금 자산을 여기에 넣고 이렇다 보니까 같이 이제 순환을 하고 또 워런트로 일정 금액 받았던 지분들이 이 스타트업들이 크면서 뭐 M&A나 그런 IPO로 엑시스를 했을 때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측면도 많았고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22%에 달했습니다. 이게 사실 은행에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행의 성장률도 아니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웬만한 VC보다 수익률도 좋았어요. 그래서 벤처기업 지분 투자를 2021년 말까지 한 841건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 38.6%가 이제 M&A나 IPO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엑시스를 한 사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이제 뭐 베이 지역 내 예적금 규모로도 이제 단연 1위를 차지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등이 2위에서 4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이곳에서는 이제 굉장히 존재감이 크고 자기 자본 이익률도 최근 3년간 평균이 18%를 넘었을 정도로 이게 미국 전체 은행 평균이 11.9%대였거든요. 이것에 비하면 훨씬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 자료는 자본시장금융연구원에서 이효섭 연구원님께서 지난해 이제 발간한 자료더라고요. 국내에 어떤 식으로 도입할 수 있을까 하면서 SVB를 연구하신 자료였는데 이 중에 일부를 발제했어요. 정말 정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SVB가 왜 이제 파산을 하게 됐느냐.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2020년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스타트업 붐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동안 스타트업이고 테크 기업이고 정말 과열되게 성장하면서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너무 많이 성장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성장했으면 습니다 하면서 대규모 레이오프가 이뤄진 풍경들을 보셨죠. 그리고 오늘 사실 메타도 추가적으로 이제 10,000명을 해고하겠다 14일 기준으로 밝혔는데요. 근데 그만큼 이제 많은 테크 기업들이 비정상적으로 가열된 성장을 했을 가운데 아무래도 이 궤를 같이 하는 곳이 SVB다 보니까 예금 잔고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2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한 86%가 전해 대비 그 예금 잔고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팬데믹을 거치면서 직원 수도 8,553명으로 이전 대비 2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은 비교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상당 부분이 뭐 국채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낮았을 땐 이곳에 투자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장기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 대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든지 쉬운 출금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또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려워지면 쉬운 출금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이제 SVB 그룹에는 무이자 예금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상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 예금이 한 66%대 된다면 이곳은 이제 무이자 예금이 63%나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체킹 어카운트를 개설을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예금 출금이 가능하게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무이자 예금으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금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했지만 이 부분이 쉬운 출금의 면에서 굉장히 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SVB는 좀 대출 심사 같은 경우도 리스크 해지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유명해서 이제 다른 기업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탐방을 할 때, 대출 심사 시스템을 굉장히 안전적으로 잘 만들어 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심사 인력들도 초기부터 많이 투자를 해왔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스타트업들이나 테크 생태계에 이제 다시 없을 이런 좀 하강기가 왔을 때에 대한 이게 많이 대량 출금이 일어났을 때 뱅크런에 대비한 사실 그런 대비 체계가 부족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많은 좋은 투자 회수율을 지분 투자 회수율도 보시면 이렇게 38.6%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VC에 비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런 회수율을 갖췄음에도 당장 이제 고객들이 이렇게 예금 잔고를 빠르게 감소시킬 때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 이제 공시를 통해서 SVB 지주사인 SVB 파이낸셜 그룹이 이제 18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대차 대조표 관리를 위해 이제 처분 가능한 증권 210억 달러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공시를 하고 이제 우리는 이런 점에서 이제 빠르게 자산들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 이렇게 말한 건데, 이것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과민을 반응을 했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주가가 60.4%가 급락을 하면서, 다음날 이거 안 되겠다. 뱅크런이 발생하겠다 해서 10일에 영업정지가 급하게 이루어진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제 VCG에서는
컨설팅으로 BCG에서는 이제 평가를 할 때 테크 업계 정보 공유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것을 소셜미디어 시대의 첫 대규모 은행 파산 사태로 본다. 이렇게 평가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VC들도 사실 많이 반응이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알투스 벤처스의 한킴 대표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신 글인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 링크드인에도 SVB로 관련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추억담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마지막 손이 내밀어준 게 SVB였다. 그리고 이거 사실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뱅크런이 너무 빠르게 일어난 게 이 직접적인 파산의 도화선이 됐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VC도 둘로 갈리는 측면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빠른 인출들이 가능했던 것들은 이제 좀 큰 규모 VC에서 일부 VC에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지금 좀 SVB가 위험하니까 25만 달러 그 보장 한도 25만 달러만 남기고 빠르게 좀 인출을 해라. 그래서 9일에 이제 인출이 폭주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에 따라서 뭐 VC에 따라 정보가 엇갈렸다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러시가 되지 않았다면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킴 대표님도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들이 돈을 돌려받아서 이제 나중에 그 대출 조건을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면 해도 대화를 통해 갚아갈 수 있는 은행이 없어진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이제 돈을 빌려주는 조건을 다 이제 지키지 못해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제 마지막 그런 버팀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SVB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게 당장 8,500여 명이 이제 45일 뒤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예금 자산을 스타트업들이 돌려받게 됐으니까 그 부분은 해결이 됐겠지만,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VC 외에 스타트업들이 빌릴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VC들한테도 이게 SVB는 정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SVB도 없어졌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경기 침체를 딛고 또 한 번의 도약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 지금 런웨이가 얼마 안 남은 스타트업들, 정말 많이 조금 도산 우려가 있는 곳들이 많은데 여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을 곳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이 실리콘밸리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경직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FT 기사에 마이클 모리츠 세콰이어 캐피털 파트너가 쓴 이제 기고의 한 일부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SVB는 정말 이렇게 자비로운 로컬 마켓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뒷단에 있는 분들이 고객들의 이름을 알았고 언제나 이제 좀 되게 정가에 이렇게 그 제품 파는 그런 정직한 상인들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정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작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그 어려움에 빠질 때 정말 공감 어리고 연민 어린 그런 청취 그런 것들이 이 생태계를 굉장히 지탱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존재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SVB에 대해서 짧은 애도를 바치면서 이제 이 위축된 스타트업 생태계가 또 다른 이제 그런 도전을 시작할 때 이 SVB를 파산한 SVB를 이어받아서 이거 인수해서 이제 좀 새로운 존재가 좀 나타날지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생태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 탄력성을 갖춰 나갈지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